이제 내가 할 일 없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명의였던 10억짜리 빌딩, 제 친정 유산으로 산 그 빌딩을 증여하라는 협박에 못 이겨 넘겼는데 2년간 시어머니 중풍 간병을 혼자 하고 나니 이제 쫓아내시겠다고요. 28년을 모셨는데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 그날 밤 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앞에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혜 54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8년의 헌신과 3년의 복수,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지혜입니다. 올해 54, 1995년 26의 나이에 저는 대전의 한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이상호는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저는 은행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3년을 만나 결혼했죠. 그때는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명숙 여사는 첫인상부터 강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규율이 엄격하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아야 한다.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년. 그렇게 저는 28년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시댁에 문안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해 청소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이면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고 제사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이지혜, 국이 짜. 다시 끓여. 설거지가 이게 뭐야? 기름기가 남아있잖아. 너는 정말 손이 느려.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래서야. 하루에도 몇 번씩 야단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그냥 참아.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7년 아들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아에 간섭하셨죠. 분유는 이 제품으로 먹여야 해.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회사나 다녀. 저는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작아졌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유산으로 10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전부. 지혜야,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려고 모은 거다.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내 것으로 간수해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2018년에 대전 중심가의 소형 빌딩을 샀습니다. 5층짜리 작은 빌딩이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임대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월세 수익만 800만 원. 빌딩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셨습니다. 지혜야, 그 빌딩 내 명의로 해라. 어머니, 이건 제 친정 유산이에요. 그래도 며느리 명의는 위험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괜찮습니다. 제가 관리할게요. 이 고집 센 년이.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2020년 9월 제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셨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될 수 있지만 최소일 내에 2년은 집중 간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우의 수정은 나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해야지. 내가 며느리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회사 그만둬.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저는 20년 넘게 다니던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년간 24시간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식사, 목욕, 화장실, 물리치료.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좀 어때요? 그럼 좀 가볼게요. 10분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2년, 정말 긴 2년이었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허리와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회복하셨습니다. 2022년 11월, 시어머니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혜야, 내 빌딩 말이다. 네, 어머니, 그거 나한테 증여해라. 네, 세금 때문에 며느리 명의로 놔두면 나중에 큰일 난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제 친정. 시집 온 년이 무슨 친정이야. 다 우리 집안 재산이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어머니 유산이에요. 못 드립니다. 이 고집 센 년이 2년 동안 누가 널 먹여 살렸는데.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증여하라고 압박하셨습니다. 남편도 가세했습니다. 지혜야, 그냥 해드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세금 문제도 있고 당신, 그건 내 재산이야. 부부 사이에 내거가 어딨어. 그냥 해드려.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만 어머니로 하고 관리는 제가 할게요. 계약서에 명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관리는 내가 해. 계약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빌딩 명의는 장명숙. 단 관리 및 운영은 이지혜가 전담한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명의만 바뀌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증여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빌딩에 갔습니다. 월세를 받으러요. 그런데 입구에 시누이 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와 있어요? 나 이제 여기 관리해. 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관리 맡기셨어. 넌 이제 올 필요 없어. 계약서에는 제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 명의가 어머니인데 뭔 소리야. 어머니가 내게 관리하라고 하셨어. 저는 급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계약서에 제가 관리한다고. 시끄러워. 내 명의인데 내가 관리 못해?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증여했으면 이제 내 거야.
내가 뭔데 관리해. 어머니, 그럼 너는 이제 할 일 없어. 집에서 나가. 네. 28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모자라서 빌딩까지 달라고? 꺼져. 그날 저는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를 쫓아내셨어요. 어머니, 화를 돋운 내 잘못이지. 내 잘못?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셨는데, 약속? 증여했으면 어머니 거잖아. 넌 너무 욕심이 많아. 여보, 그건 내 친정. 시집 온 년이 무슨 친정이야. 나도 이제 지쳤어.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5천 원을 내고 들어가 구석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제가 바친 28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 날, 저는 빌딩에 다시 가봤습니다. 혹시 신우이가 마음을 바꿨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출입 금지래요. 저는 원래 관리인인데요. 장명숙 여사님이 이지혜 씨는 들여보내지 말래요.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아직도 여기 왔어? 진짜 집요하네. 수정 씨, 그 빌딩은 제 친정 유산으로 산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증여했잖아. 이제 우리 거야. 계약서에는 계약서? 그딴 거 필요 없어.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야. 수정 씨, 제발. 언니, 계속 이러면 경찰 불러. 불법 침입으로.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숨었습니다. 엄마, 빌딩은 언제 내 명의로 바꿔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지혜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포기한 것 같은데요?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6개월 후에 내 명의로 바꿀게. 엄마 최고. 10억짜리 빌딩을 공짜로 받다니. 그러게. 지혜 그 멍청한 년이 순순히 증여해줬잖아. 2년 동안 간병시키고 빌딩까지 뺐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로 살짝 내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혜가 소송 걸면 어떡해요? 소송. 걱정 마. 증여 계약서가 있잖아. 법적으로 완벽해. 그래도 관리는 지혜가 한다고 적혀 있던데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 명의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야.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역시 엄마는 똑똑해. 28년 동안 부려먹었으니 이제 쫓아내도 되지. 이제 필요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학 동창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연우 변호사, 20년 만에 연락하는 친구였습니다. 지혜야, 세상에. 오랜만이다. 현우야, 나 도와줘.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혜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사기? 응. 증여를 강요했고
계약서 조건을 어겼어. 증여 취소 소송 걸 수 있어. 정말. 그래. 그리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야. 이거면 이길 수 있어. 얼마나 걸려? 최소 1년, 길면 2년. 그동안 저는 일단 견뎌.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아.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모든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대전 외곽의 낡은 건물. 저축해둔 돈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빌딩 임대료로 모은 돈이었죠. 그 돈으로 1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을 찾았습니다. 과거은행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 재무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몰래 복사, 빌딩 임대료 입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 계좌로 증여 전후 대화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2년간 간병한 병원 기록도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여 취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간병비 2년 정신적 피해, 소장이 시댁에 전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혜, 내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정신 차린 거예요. 감히 나를 고소해? 네. 28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너 이러다 아들도 잃는다. 그럼 그렇게 되겠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정말 소송 걸었어? 응. 미쳤어?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데. 화내실 만도 하지. 사기 쳤으니까. 사기? 당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했잖아. 증여 계약서 조건 어긴 건 어머니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럼 이혼하자.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민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화나셨어. 민재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몰라. 할머니는 엄마가 욕심이 많다고 했어. 그래. 그럼 재판 끝나면 얘기하자.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해. 제발. 미안하지만 못해. 아들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저는 준비했습니다. 프리랜서 일로 생활비를 벌고 남는 시간에는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와 매주 만나 전략을 짰습니다. 추가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시누이가 빌딩에서 월세를 착복한 기록 3년간 2억 8천만 원. 시어머니가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록 2억 원. 모두 제 동의 없이 한 일들이었습니다. 2024년 2월.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5부.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사기로 원고에게 증여를 강요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첫째,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28년 동안 부려먹었으니 이제 쫓아내도 되지. 2년 동안 간병시키고 빌딩까지 뺐고
완벽한 계획.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둘째, 증여 계약서입니다. 관리는 원고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를 어기고 타인에게 관리를 넘겼습니다. 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피고들은 3년간 빌딩에서 5억 원의 수익을 착복했습니다. 원고 동의 없이 통장 거래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원고는 2년간 피고를 무상으로 간병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제출합니다. 종합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에 의한 증여입니다. 취소를 청구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여는 적법했습니다. 원고가 자발적?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협박과 압박 속에서 한 증여입니다. 녹음 파일이 이를 증명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증여 계약은 취소합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앉으십시오.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빌딩 소유권은 원고 이지혜에게 환원합니다. 피고 장명숙과 장수정은 3년간 착복한 임대료 5억 원 전액을 반환하십시오. 추가로 원고의 2년 간병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하십시오. 총 7억 원 반환 명령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28년 전에 사과하셨어야죠.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신우이도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수정 씨, 7억 원 꼭 갚으세요. 법원 판결이니까요. 언니, 그 돈이 어디 있어? 제발, 그건 제 알바 아니에요. 남편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다시 이혼 서류 보내드릴게요. 재산 분할은 청구 안 할게요. 그냥 갈라서요. 지혜야, 28년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빌딩은 여전히 제 소유입니다. 월 임대료 8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시댁에서 받은 7억 원은 아직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분할 상환 중이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받을 건 다 받을 겁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2024년 6월에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아들 민재는 뒤늦게 진실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할머니 말만 믿었어. 괜찮아. 넌 어른들 사이에 낀 거니까. 엄마, 대단해. 혼자 이겨냈잖아. 혼자가 아니었어. 엄마의 엄마가 도와주셨어. 저는 친정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지켰어요. 엄마가 주신 유산. 요즘 저는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합니다. 주말에는 아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합니다. 28년을 빼앗겼지만 3년 만에 모두 되찾았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늙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가요? 재산을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입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지혜, 54, 28년 빼앗기고 3년 만에 되찾은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